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금성 교과서의 근거 들어 설득력 높이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도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그 안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반화와 유추의 논증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글쓴이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사용된 시각 자료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증 방법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글 주장하는 글인데요. 이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을 드러내어 독자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근거가 객관적이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근거를 선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내에 등록된 승용차는 2017년에 1,80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 국내 등록된 승용차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등록 차량의 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심각한 문제는 이 차량 수 자체가 등록된 게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행하고 있는, 실제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전체 자동차의 62%가 매일 시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이 62%의 자동차 가운데 78%가 무려 홀로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만일 급성호흡기 증후군 같은 전염병이 전국에 번져 하루 20-30명씩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강구할 테고 정부는 정부대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 대신 교통사고를 대입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지금 쓰이고 있냐면요, 유사한 사례를 가정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염병으로 하루에 20-30명씩 죽는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모두가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해에만 하루 평균 11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884명이 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이렇게 다친 사람 가운데의 상당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초래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한 이 자동차 운전에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도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2016년 기준으로도 가구당 월 평균 78만 원이 승용차 한 대를 이제 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경제적 비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워낙에 차가 많다 보니까 도로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 주행 속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또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렇게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구체적 수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겠죠. 자,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성인병이 늘어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증 하나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지 않으니 다리가 약해지고 걷기가 싫어져 자꾸만 자동차에 의존한다. 자기 몸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바깥의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몸의 기력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
냉난방 기구가 발달하면서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는 신체적인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 전기 에너지에 더 의존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추의 방법이 쓰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사용된 유추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난방 기구가 발달하면요, 여러분, 발달하면 사람들이 신체적 조절 능력을 상실한대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요것에 대해서 유사성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다리의 힘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추의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추가 뭐죠? 유추라고 하는 것은 귀납의 이제 귀납 논증의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상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떤 속성도 마찬가지로 유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냉난방 기구가 발달하는 것과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것, 요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유추의 방법 쓰인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과소비의 악순환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걷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행위다. 사람은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린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직접 걸어 다니면서 능동적으로 행위를 해야지 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길 위로 이제 직접 걸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주변 사물, 함께 걷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율동, 가족이 걸어갈 때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장난을 치는 풍경을 상상해보라 등을 자동차에서는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서 갈 때보다 걸어 다니면 이러한 점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산보의 미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걸음을 통해서 얻는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고요. 속도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보행은 풍부한 사색의 공간을 열어준다. 걸어가는 것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은 즐거운 권리 중 한 가지이다. 자, 지금 글쓴이의 주장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된 그 논증 방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근거가 먼저 제시가 됐거든요. 뭐였냐면요, 자동차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 자, 근거. 자,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 물질이 대기오염을 일으킴. 그리고 자동차가 많은 돈과 시간을 요구하는 이제 비용, 많은 돈과 시간이라는 비용을 요구한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이용으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들어 성인병이 늘어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자동차 이용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논증 방법 무엇이냐?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귀납이에요. 귀납. 자,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 이용이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자동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좀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논증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직접 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1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표가 윗글을 읽고 전체적인 근거와 주장을 채운 것이래요. 그래서 각각의 들어갈 내용을 채우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내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은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한다. 여기부터가 이미 적절하지가 않죠, 여러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은 이거는 뭘 유발한다고 했죠?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일단 1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이 잘못된 거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자동차는 많은 돈과 시간이라는 비용을 요구한다. 우리가 육문단에서 자동차 운전에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아주 높다라는 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죠. 세 번째. 자동차 이용으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우리가 7문단에서 자동차 이용이 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얘기했고요. 여기서 성인병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일단 이것도 적절합니다. 다음 네 번째, 주장. 자, 주장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늘려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활용된 논증 방법은 무엇이냐? 네, 일반화라고 했죠. 귀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